시즌 7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 수성구에서 18년째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안은 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오늘은 2025년 7월 24일입니다. 제가 2019년 7월 한 19일 정도에 채널을 오픈했으니까 오늘 찍는 이 영상이 시즌 7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뭘 준비할까 하다가 매년 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장 제 채널에 수학 공부 채널에 가장 큰 몸통이 되는 수학 성적,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의 교육, 수학 교육을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떤 문제집을 풀까, 어떻게 진도를 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어떤 기준이 돼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 고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 제가 수성구에서 18년째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거의 15년 이상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반배정을 받을 때 아이들한테 모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 이 원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아이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급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차근차근 해서 학원의 레벨이 올라가고 학교 실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실 실천 잘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오던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실력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확 올라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다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오늘 말씀드리는 그 원리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찾아서 알도록 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공부가 이렇게 되면 되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르는 것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그죠? 뭘 모르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죠? 이 단계에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걸 찾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게 되는 단계가 있고요. 자, 모르니까 아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만드는 단계가 있죠. 진짜로 알게 되는, 여기는 모른다고 얘는 안다예요. 이런 단계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뭘 모르는지를 찾으려면 해야 되는 단계는 우리가 문제 풀기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서 대부분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판단하는 방법, 요즘 이제 대학 입시에 점점 등장하고 있는 면접이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교육이 그렇게 질문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좀 효율적인,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숙제를 하죠. 숙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1번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양의 숙제를 하든 뭘 일단 안 풀어놓은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결국 문제 풀기를 한다는 것이고 1번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찾기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 그죠? 예비 작업. 근데 많은 90% 정도의 학생들이 숙제, 그 이상의 학생들이 숙제를 다 하는 것, 이것을 공부의 전부로 알고 있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숙제를 다 했다. 문제를 다 풀었다. 안 풀어본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그러면 일단 예비 과정이 끝난 거고요. 예비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 과정은 조금 쉽게 됩니다. 내가 풀어놓은 문제를 채점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표시할 수 있죠. 자, 채점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대충 하는 아이들 진짜 많죠. 그죠? 모르는데 틀렸는데 동그라미 치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다 그죠? 채점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쟤는 맞았는데 어린아이들 경우에 쟤는 맞았는데 난 틀렸어. 그래 내가 혹시 채점해야 되면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왜 채점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끝나면 3번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 저희 학원은 그런데 이제 채점하고 나서 한 번 더 풀어보게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야, 다시 한번 풀어봐. 왜냐하면 진짜 맞힐 수 있었는데 실수나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고 나면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혹은 너무 어려운 문제면 설명을 해주고 풀이를 해주죠. 이게 3단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풀어봐 하죠. 다시 풀어봐. 다시 풀으면 힌트를 받아서 다시 풀고 설명을 듣고 다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그거 흉내냈죠.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세모는 동그라미는 아는 문제란 말입니다. 세모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모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90%의 아이들이 제대로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아이들이. 그래서 이 세모 문제는 저는 이 동그란 문제를 아는 문제라고 했을 때 아는 문제는 여기도 있죠. 얘도 아는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풀어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아는 문제고 몰랐던 부분이 진짜로 아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 단계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알 것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X표에서 세모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4번 단계를 통해서 동그라미가 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 거죠. 학원에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죠? 선생님한테 채점 받았더니 답이 맞더라. 그리고 90% 이상의 학생이 뭘 하냐면 다시 1번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90%, 95%까지도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1번을 하고 2번을 한 다음에 3번을 하고 다시 1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은 빠져 있는 거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아는 문제로 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예전에 쓴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3번까지만 열심히 하면 그죠? 3번까지 열심히 하면 3등급. 그래도 숙제 열심히 하고 그죠? 채점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한계가 3등급 정도라는 거죠.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2등급, 1등급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된다고 제 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90% 정도 그 이상은 112, 3번까지 했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공부 방법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3번까지도 못 온 거고요. 어느 정도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학원에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게 3번까지고 4번으로 가는 부분은 집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복습이라고 하죠. 혹은 다른 말로 요즘 오답이라고 하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모를 때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풀게 되는 거는 진정한 오답을 해서 내가 아는 문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옆에 도우미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왜 도우미가 있을 때 풀어내는 거는 제가 안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 환경을 보면 시험 환경은 연필 한 장과 지우개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풀잖아요. 혼자 풀어야 됩니다. 혼자 시작해서 혹은 혼자 안 푼 문제를 혼자 풀어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습의 강도가 혼자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아이가 실력이 좋은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어낼 수 있는 아이가 실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가 혼자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교 1등. 비밀은 무슨 학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공부. 몇 시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단계를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력이 아주 부족한 아이는 숙제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래도 숙제는 열심히 하는 최소한 3등급에 있는 학생들 정도부터는 이제 4번 단계로 점점 4번 단계를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해서 이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혼자 이 문제의 숫자 바뀐 거나 유사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혼자 풀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은 오답 노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답 노트, 문제집 펼쳐놓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이 문제 풀 수 있니? 이 문제 풀 수 있니?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네가 혼자 풀어서 맞출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오답 노트 했어요. 아, 선생님, 이거 한 번 더 풀어봤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제 질문은 네가 풀 수 있느냐를 물은 거고, 아이들은 그거를 다른 행위를 했다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못 푼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답 노트 했다, 한 번 풀어봤다, 3번 풀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그 문제 풀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상도 있는데 복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답 노트를 해라, 문제를 적어라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복습의 계단인데 제가 만든 건데, 우리가 이 계단을, 이게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계단을 올라간다는 걸 복습으로 보면 반드시 이 높이 이상 발을 들어야 여기에 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풀어봤어요. 2번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아직 이 계단 위로 올릴 만큼 발을 들지 못했다면 결국 이 문제는 시험에서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해서 가까이 온 것도 의미는 있죠. 우리가 수학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를 따지고 들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는 결국, 물론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완전히 맞히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복습을 한다면
3번 이렇게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 문제 시험에 나오면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힐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어렵게 공부한 게 점수로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성적을 유지하고 싶게 되고 유지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학 공부가 나름 조금씩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또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의 가장 큰 부분인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